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의 행동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공허함까지 엿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푸틴의 진짜 모습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의 15일 푸틴은 위험한 환상 속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콘 커플린 국방편집자의 글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처해 있는 현실과 지금의 행동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틴은 사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현실과 더욱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도 않고 또 푸틴이 듣기 좋은 보고만 받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푸틴의 원래 성격 자체가 무슨 일이든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말들이 무수하고 근거도 없는 그런 말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매우 자신 있게 표출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만 해도 푸틴은 이 크림반도에 군사력을 투사했음에도 전 세계를 향해서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말입니다. 지금 크림반도 내에서 활동하는 군사들이 러시아군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인들로 구성된 러시아 민병대라고 뻑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틴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만 그는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발생했던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격추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가 결코 개입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국제수사관들은 푸틴이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된 BUK 미사일 시스템 사용을 개인적으로 승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디 거짓말뿐입니까? 푸틴의 이 가치관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 사실마저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를 온 러시아 국민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을 살펴봐도 침공의 명분 자체가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삼은 겁니다. 가장 큰 침공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러시아 땅이었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치 국가에서 이를 분쇄해야 된다, 이런 망상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엿한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국가가 아닌 러시아의 일부 영토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국방력까지도 완전히 과대평가했습니다. 전쟁 개시 일주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푸틴의 생각이 완전한 오판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래프는 푸틴이 얼마나 환상 속에 빠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이는 증거를 이번 주 일부 극우 민주주의 블로거들하고 언론인들과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푸틴이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판타지 세계에 사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이 목표 달성에 비참하게 실패했죠. 그러면서 푸틴은 극단주의 민족주의자인 마그너그룹 지도자 에브게니 프리고진 등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고진은 동부도시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의 용병 3만여 명을 희생시키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실패한 전략에 대해서 프리고진은 러시아 지도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심지어 1917년에 혁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또 러시아에서 유명한 군사 블로거인 콘스탄틴 돌고프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재앙적인 군사작전을 감독하는 특권층 인사들에게 냉혹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엘리트들이 최전선에서 군인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붉은 광장에
있는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섬뜩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프리고진 등의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확산되면서 크렘린궁으로 분노가 향하게 되자 푸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텔레그라프의 진단입니다. 푸틴은 올해 6월 초에 전 세계 언론인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기 시작되면서 러시아군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푸틴의 기자회견은 아마도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한 푸틴은 대신 러시아 내의 군사 블로거들과 전군 기자들을 크렘린궁으로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는 크렘린궁을 향하고 있는 전쟁 불만 세력을 다독거리고 자신의 전쟁 노력에 대해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푸틴이 행한 발언들이 흥미롭습니다. 푸틴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또다시 2차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이런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의 첫 번째 목표가 키이우 점령이었습니다만 보기 좋게 처절한 실패를 맛봤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무기로 든든하게 무장을 한 키이우를 또다시 공격해 점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키이우 공격 시대 때 장비도 부족하고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은 군대로 진격 개시 며칠 만에 길을 잃었었는데 그때보다 더 형편없는 러시아군이 또다시 키이우 점령이라는 목표를 꺼내놓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키이우는커녕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방어하기도 힘든 와중에 어딜 키이우를 넘보냐 하는 겁니다. 푸틴은 또한 이날 러시아가 쉬운 4대의 탱크를 잃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푸틴의 이 말이 사실은 러시아군이 다른 작전을 위한 여분의 장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틴이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사실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려는 과잉 행동이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과시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텔레그래프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푸틴의 발언들은 푸틴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푸틴의 사고방식을 생각한다면 푸틴이 이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발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게 되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지도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푸틴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의미 있는 동맹국인 중국이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의 이 벨라루스의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만약 벨라루스에 대한 핵무기 이전이 현실적으로 용인되고 또 중국이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중국은 역으로 대만의 핵무기를 배치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마치 핵무기를 사용할 것처럼 공갈을 하고 또 유럽 사회를 협박하는 것은 자신이 군사 강대국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자신이 그런 러시아의 수장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도발적 행동은 생존의 필사적인 실패한 대통령의 공허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분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러시아의 국내 여건이 구소련 말기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모스크바 등지의 특파원을 역임한 세르주 슈메만 뉴욕타임스 편집위원은 이날 칼럼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을 감안하면 러시아인들이 피해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를 과거의 독재를 부활하고 나라를 굴욕에 빠뜨리고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화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스탈린 사후에 소련 말기 수십 년 동안은 조금씩 나아져가는 기미가 뚜렷했다. 당시의 소련 체제에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 체제가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련 사람들은 갈수록 개방되는 폐쇄된 사회에 살면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반면 푸틴의 시대는 빠르게 폐쇄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잃고 있다. 개방의 희망을 향한다면 러시아는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이고 지금 푸틴이 맞닥뜨리고 있는 러시아의 현재입니다. 과연 푸틴의 그런 망상이 무너질 날은 언제일까요?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